20세기 중반 신문과 방송에서는 석유 고갈이 머지않았다는 경고를 쏟아냈다. 산업화가 가속되며 석유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이 되었고, 이 검은 액체가 사라진다면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도 서서히 무너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져나갔다. 한정된 지하 자원을 마구 퍼올리다 보면 언젠가 고갈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십 년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곧 끝난다던 석유는 여전히 솟구치고 있다. 물론 인류의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 새로운 탐사 기술이 미지의 석유 매장지를 계속 찾아냈고, 고도화된 시추 기술로 지금까지 퍼올리기 힘들었던 지층에서도 석유를 끌어올리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상할 정도로 너무 많다. 예상되었던 고갈 시점은 점점 미뤄지다 못해 석유가 바닥나기 전에 인류가 먼저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쯤 되니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석유는 대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가?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석유의 성분부터 파헤치기 시작했다. 석유는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로 이루어진 혼합물이다. 탄화수소가 형성되려면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이 필요하다. 산소가 풍부한 지구 대기와 접촉하지 않으면서 탄소가 풍부하게 축적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 답은 바로 바닷속이다. 바다에는 수많은 플랑크톤과 조류가 서식한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죽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퇴적층이 겹겹이 쌓이게 된다. 이 퇴적층은 수백만 년 동안 열과 압력을 받으며 탄화수소 덩어리, 즉 석유로 변한다. 이것이 현재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유기기원설이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쌓인 유기물이 있다 해도 이토록 막대한 양의 석유를 설명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고갈된 줄 알았던 유전이 시간이 지나 다시 채워진 듯한 현상을 관찰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일부 학자들은 석유가 생물이 아닌 비생물에서 기원했다는 가설, 무기기원설을 제기한다. 지구 대기가 닿을 수 없는 또 하나의 극한 환경, 바로 지구 깊은 곳 지층 내부. 무기기원설은 고온고압의 멘틀 영역에서 탄소와 수소가 반응해 탄화수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멘틀의 환경을 모사하며 탄화수소가 생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기도 했다. 만약 이 가설이 옳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석유가 많이 발견되는 것도, 한번 고갈되었던 유전이 다시 석유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도 그럴듯하게 설명 가능하다. 석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내부 어딘가에서 계속 만들어져 지층 위로 솟아오르고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기원설은 주류 이론이 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다수 연구 결과들은 석유가 생명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에서는 포르피린이라는 화학 성분이 검출되는데, 이 물질은 식물의 엽록소나 동물의 헤모글로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다. 이는 석유가 단순히 무기물이 아닌 생명체의 잔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하다. 결국 현재로서는 유기기원설이 석유 형성 메커니즘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지층 내부 깊은 곳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거대한 미생물 군집이 존재하며 석유의 생성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글쎄,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우리는 여전히 석유의 기원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우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럴 때면 여실히 느껴진다. 지구도 역시 우주의 일부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 투성이구나 라고. 다행이라면 다행히도 그 미스터리를 풀 검은 열쇠는 다름 아닌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이다.